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12호 제5면 기사입니다. 구리라이온스 클럽, 저소득가정 집수리 지원. 구리시, 시장 안승남, 수택이동 행정복지센터는 11월 18일 구리라이온스 클럽 김혜진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거 어르신 2세대의 도배와 장판 교체 등 집수리를 무료로 지원하였다. 이번에 도움을 받은 대상자들은 곰팡이로 도배가 얼룩지고 장판이 찢어지는 등 지하층에 위치한 열악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들이다.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혼자서는 가구를 옮겨 도배를 할 수 없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구리라이온스 클럽 회원들은 함께 이곳을 도배하고 장판을 깨끗하게 교체해드리며 청소를 도와 추운 겨울을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다. 구리라이온스 클럽 김혜진 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로 후원자가 많이 줄었지만 구리라이온스 클럽은 앞으로도 수택 이동 저소득 가정을 위한 봉사와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을 이어가고 계신 구리라이온스 클럽에 감사하다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리라이온스 클럽은 2020년 수택 이동 행정복지센터와 이웃돕기 협약을 체결하고 명절 저소득가정 후원 물품 지원과 집수리 등을 후원해오고 있으며 내년에도 수택 이동 저소득가정을 돕는 일에 함께할 예정이다. 구리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생필품 키트 전달식 진행. 구리시, 시장 안승남은 18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강당에서 한양여자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단장 문상식 과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생필품 키트 후원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후원품 전달식은 지역사회 협력 강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 한양여자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구성원인 사회복지과 김현진 교수 등 재학생 30명은 구리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휴지, 마스크, 손세정제, 장기보관식품 등으로 구성한 생필품 키트 도담 선물상자 30개를 직접 제작하여 구리시에 전달했다. 김현진 교수는 구리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정성이 담긴 선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교육 현장에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취약계층 아동 대상 후원을 해주신 한양여자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뜻을 함께하는 후원자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구리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한양여자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혁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다. 구리시, 아동학대 예방이 날 맞이 홍보 캠페인 실시. 구리시, 시장 안승남은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이 날을 맞아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정영민, 주관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구리역 광장과 이문안 호수공원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는 지난 9월 1일 개관한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리경찰서,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화부설 가족상담센터,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구리시지회, 경기구리남양주지부 좋은마음센터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예방에 동참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였다. 주요 행사 내용은 아동학대 유형 알아보기, 아동학대 신고 방법, 올바른 아동 양육 방법, 아동학대 인식 개선 설문, 아동학대 예방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 착용 SNS 챌린지 이벤트 등이었다. 또한 지난 1월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 폐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녀에 대한 체벌이 사랑의 매라고 인식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교육을 위한 체벌도 금지되었음을 알리고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안승남 시장은 지역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2022년에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설치하여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4층에 위치한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은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 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후원 및 자원봉사 활동을 원할 시에는 전화,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523-3163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포시, 장애학생 텃밭 체험학습 프로그램 활발. 김포시의 장애학생 텃밭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해를 더할수록 무르익고 있다. 김포시는 장애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2014년부터 곳간지기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식생활 체험 및 텃밭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첫 해에 3개 학교 30명이던 참여 학생들은 현재 매년 20여 개 내외 학교 연인원 200여 명으로 규모가 커졌다. 올해의 경우도 5월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사업 교육과 함께 상생하는 텃밭 생활 프로그램으로 도시농부학교 실습 텃밭인 풍년농장에서 고구마 심기와 감자 수확, 배추 심기, 벼 추수 등을 했다. 지난 2일에는 학생 30여 명이 참여해 작물을 수확하고 한지 제기 만들기와 협동 제기 차기 등 텃밭 체험 학습을 갈무리했다. 특히 생산, 수확, 조리 외에도 경제 교육을 겸한 판매 체험 학습이 포함됐던 2019년 프로그램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포시 평생학습관 앞마당에서 열렸던 당시 행사에서는 장애 학생들이 텃밭에서 농사지은 감자, 쌈, 채소, 고추가 40분 만에 완판됐었다.
꽃이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정원, 텃밭 가꾸기 등 원예 치료는 다수의 논문에서 신체적, 심리적 치유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해 10곳의 김포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 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중학교 특수학급 교사들은 텃밭 교육에 참석한 정하영 시장에게 원활한 차량 지원과 판매 행사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정하영 시장은 학생들이 야외에서 농산물을 가꾸고 친구들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려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판매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복지재단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 방안 포럼 개최. 김포복지재단은 오는 2021년 11월 12일 금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포복지재단 제1차 복지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위드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 현안과 과제를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회 기조발제를 통해 알아보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준비 중인 김포시 노인 일자리,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가족 돌봄, 평생교육 각 분야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본 포럼을 통해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가연마을, 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코로나 시대 당사자를 위한 대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이겨나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력을 다시 한 번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포럼을 주관한 김포복지재단 이병우 대표이사는 이번 포럼은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당사자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아울러 위드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재단은 사회복지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 중심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 고 밝혔다. 김포시 50 물결표 쌓인 70세 신중년을 위한 자부, 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베이비붐 세대 전후의 50 물결표 쌓인 70세 퇴직자들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국비 50% 매칭 사업이다. 고용노동부가 지자체에 공모하여 시군이 디딤돌 역할을 한다. 김포시 시장 정하영 는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 공모에서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기업 멘토단 조기 치매검진 서포터즈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등 4개 사업의 국비와 시비를 합쳐 역대 최고 수준인 9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45개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 137개 취업처를 발굴하여 58명을 취업 연계한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사업과 27개 업체 멘토링 지원으로 소규모 기업 경영 역량을 키워준 기업 멘토단 사업은 지난 10월 22년 신중년 일자리 사업 공모에서도 선정돼 국비 1억 9천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11월 말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다문화가족 행복드림 이주 노동자 취업 역량 강화, 공공기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민원행정 지원관 운영 등 3개 신규 사업과 조기 치매검진 서포터즈 등 4개 사업을 추가 공모해 내년 1월 다양한 분야의 경력형 일자리 60번지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업무 관련 분야 3에서 5년 이상 경력이나 관련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황규만 일자리 경제과장은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력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일하는 보람도 찾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